네, 법과 생활, 크든 적든 금융권에서 돈 빌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자 조금만 밀리면 나오는 이자 폭탄 얘기 오늘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관련 용어가 많던데 일단 기한 약정 상실 이게 뭔가요? 정확한 용어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네. 당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네.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력을 고려해서 뭐 원금은 얼마, 변제기는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 이렇게 약정을 해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채무자는 그 변제기까지 돈을 이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어떤 채무자의 신용력이나 어떤 담보력에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가 이제 신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는 이제 원래 이제 일반적인 대출 기간까지는 네. 원금을 갚지 않고 그 이자를 물론 내지만 원금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신용력이나 담보력의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때 이자를 못 내면은 어느 순간 뭐 이자를 더 물린다든지 아니면 원금이랑 이자 한꺼번에 갚아라 뭐 이렇게 요구한다는 네.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뭐 지연 배상금, 연체 이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 보통 이제 흔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채무자의 신용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금을 이제 일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지연배상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연 배상금은 또 뭔가요? 사실 이게 용어가 같은데요. 뭐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체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연 배상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이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네, 근데 뭐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달 이자를 못 내면 뭐 이렇게 이자나 뭐 지연 배상금 이런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몇 배씩 붙어서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뭐 연이율이 5%고 5%로 약정을 했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이제 한 번 연체를 하게 되면 첫 달은 이제 그 5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5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은 뭐 가산금리를 11% 정도로 뭐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산금이 한 4,580만 원 정도밖에 뭐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4,580만 원? 네, 4,580원.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이자를 연체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에 대한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가산금만 7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2달 쌓이게 되면 이게 원금보다 사실 이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그럼 되는 그 전에는 이자를 50만 원만 내다가 50만 원에 지연 배상금 70만 원에서 매월 12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도 연체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또 가산금이 또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은행들이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는가요? 어떤가요? 네, 은행들은 이제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근거로 이런 대출에 대한 연체 금리를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연 손해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원금 순으로 변제를 충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관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네. 쟁점이 은행들이 이렇게 부당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적용함으로써 채무자들이 과도한 연체 이자를 네. 부담하게 되지 않았느냐가 쟁점입니다. 네. 뭐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선 1심에서는 채무자 측이 원고 측이 패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원고 측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기한 이익 상실에 걸리면은 뭐 연체 이자를 다 갚으면은 그 다시 원래 이자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다시 부과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한 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뭐 연체 이자를 갚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 연체 이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일단 이게 뭐 그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이자를 다 갚아도 계속 이 몇 배씩 뛴 이자를 내야 된다는 네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상황에 이미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네. 텐데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자를 뭐 한 번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부분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은행 그 밀린 이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변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남의 돈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썼으면은 네. 뭐 제때 갚는 게 좋은데 참 그런 상황 닥치면은 난감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